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지 않느냐. 그러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아니, 그럼 저는 도입해도 좋겠다. 도입해도 우리 주민 소환제도 도입해서 해봤지만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슨 정치적으로 갈려가지고 일부러 주민 소환을 뭐 추진하고 그런 예가 없더라. 이거는 우리도 이거를 엄격하게 하면 이거는 됩니다. 그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요? 예.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 갈등 지수가 특히 높은 높은 나라. 나라에서 혼란을 더 증폭시키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. 그리고 더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윤리위도 얘기하고 뭐 제도를 얘기하셨는데 네.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면책 특권하고 이런 것부터 없애라고 빨리 그게 국회에서. 다 국회의원이 자기 머리를 깎아야 될 일이잖아요. 아니 이거는 그것도 더한 거지.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물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으로 국민 소환의 요건이나 절차나 방식이나 이거는 다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의 손에 맡겨지는 측면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과히 염려해가지고 국민 소환제 도입을 논의를 막는다거나 차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. 아니요, 그러니까 논의를 오히려 하되 적극적으로 해서 그 채택해야 부작용에 된다. 대한 그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것이 그 소위 눈에 가시 같은 정치인 손보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 17대부터 이게 발의가 됐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.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.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봐요. 이걸 소환제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 부분 지지하는 지지한단 사람들이니까. 말이에요. 이런 경우 이걸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소환제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일종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 혐오증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진보적인 사람들만 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K가 엄청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혐오라는 게 여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데 혹시 그것만 더 심화시켜 주는 게 아니냐.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?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사법 판단이 나야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미리가 우리가 인민재판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이랬었으면 좋겠다.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하지만은 사실은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런 우려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잘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예. 지금 이제 국회에 3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황영철 의원이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놓은 것이더라고요. 근데 각각이 뭐 대충 유사하지만 각각이 조금 다릅니다. 이를테면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만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당색이 있기 때문에 백날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야 안 될 것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박주민 의원은 아닙니다.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해야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해서 국회 스스로가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치적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정치적 책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계속 미루면서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하잖아요.